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2일이죠. 170명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걸 놓고 민주당과 검찰 간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구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고, 그거야 뭐 이제 또 그 민주당 진영에서야 이제 검사들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해 가면서 뭐 탄핵소추안을 하면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한 최소한도 5달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다 잊을 것이다. 아마 이런 계산법일 거고요. 그러나 검찰로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 3명, 그리고 기타 1명에서 4명이 지금 그 탄핵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검사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반발, 저항 뭐 이런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여론전에서 검사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지난 2일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검 기자실에 내려왔습니다.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탄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반격을 가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3일,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찰청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라는 설명 자료를 A4 용지 5장으로 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검사가 탄핵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 주장과 그 근거, 그 허구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브리핑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일에는 원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폐색이 짙어지자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겨, 안방이라는 건 이제 국회 얘기겠죠.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 5일, 엊그제죠. 출근길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많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 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말에야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뭐 보통은 안 하죠. 근데 조금 더 약간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한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간부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찰로서는 대단한 위기입니다. 뭐 본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뭐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이미 착수를 했다 그러는데 9월 중순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 2달 동안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임기 사실상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정당하게 외풍의 가장 큰 진원지는 정치권이죠. 그걸 막아주고 떠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무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남은 거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탄핵검사에 대한
법사위에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에서는 아예 불응하는 방법을 뭐 검토 중이다 그랬는데 뭐 저는 불응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 검사들이 거기에 나갔을 때 이제 법사위원들이 뭐 우르르 근데 법사위원들 다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응?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엄호하겠죠? 그러면 진짜 큰 판의 전투가 벌어진다. 그때 탄핵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밀릴 수 있는 것인가? 말싸움에서 밀리겠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말싸움 전문이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비록 소수지만 국민의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 거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하면서 뭐 회유를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탄핵 검사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당당하게 왜 이게 회유가 아니고 회유는 오히려 민주당이 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좀 언변이 없더라도 팩트로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을 호통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검사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네들 얘기만 막 쏟아내면 검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나도 말 좀 합시다. 불렀으면 내 답변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밀리네? 왜? 팩트가 있기 때문에.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화영이 술판 회유, 그게 언제 했다는 얘기냐? 10번도 넘게 바꿨습니다. 뭐, 날짜, 시간, 뭐 등등. 그러면 없는 거죠, 그건. 아니, 피고인이 감옥에서 회유를 당한 게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화영이 그거 기억 못할 리 없죠. 근데 언제 했는지를 회유가 있었다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설명을 못하고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벌써 이 승패는 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 검사들이 불응하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그 수사했던 과정, 내용 물으면 답변하고 묻지 않으면 답변하겠다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 이것도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결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것들 쭉 보면 지금까지 제가 2일 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때부터 엊그제까지 그리고 이번엔 뭐 주말이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해서 대책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에 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뭐 오늘 안 하더라도 내일부터 매일 출근길이라는 기회가 있죠. 대검 간부회의가 있죠. 검찰 내부망에 이프로스라는 데가 있죠. 이게 다 기자들의 취재 대상입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저는 정치부 기자만 오래 했지만 사회부 기자는요. 사회부 기사에는 팩트가 있는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검사들을 상대로 말로 공격을 할 겁니다. 검사들은 팩트로 반격을 해야죠. 왜? 수사는 팩트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말이라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은 팩트가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직권남용이야. 명예훼손이야. 이런 것들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수사를 검찰한테 맡기지 않고 공수처한테 맡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한테 맡겨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사의 기본 원리라는 게 어디 가나요? 팩트가 뒷받침이 된다. 당장 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뭐 울산지검 대변 사건으로 그게 탄핵소추안에 첫머리에 나온다는데 박상용 검사가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당시 울산지검장도 그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고 박상용 검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들은 충분히 팩트 체크가 가능하고 그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법률 논쟁입니다. 검사 탄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탄핵당할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탄핵 요건에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정말 검사들로서 단순한 징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직을 떼야 되는 정도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울산지검 대변 어쩌고 하는 사건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박상용 검사가 거기에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박상용 검사가 설령 그 사건을 주요 행위자였다고 쳐도 울산지검 민원실에 실수한 그게 검사 징계 정도라면 몰라도 검사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항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팩트의 문제입니다.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창피스럽죠. 그러나 그게 거기에 실수한 것이 검사직을 박탈해, 술 먹고 이제 실수했을 텐데 막 했다면, 그렇다면 그게 검사직을 박탈해야 될 사유냐, 징계 사유냐.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면,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뭐 해당이 없지만 하여튼 가정을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검사를 탄핵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날 거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찌 보면 밀릴 이유가 하등 없는 사안이고 기회도 많다. 국회의원들도 기회 많죠. 뭐 방송에 나가서도 해야 되고 해도 되고 국회 무슨 최고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기자들 만나서 해도 되고 뭐 입 숫자는 거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70명이 넘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말만 있고 팩트가 없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은 비록 입은 하나지만 기회가 많죠. 매일매일 출근길 있죠.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기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기자들이 매일 출근길에 대검 문 앞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왜? 기사가 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하고 매일같이 만나고 국회에 오면 또 국회 본청 앞에서 매일같이 기자들을 만났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앞으로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이런 것들 있는 것 좋은 기회입니다. 거기서 검사의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마지막 봉사일 수 있겠죠. 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검사 탄핵, 이건 완전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원석의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제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똑바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은 수백 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검사 탄핵에 중점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이른바 전투를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똑바로 하라. 아니 그것도 지금 똑바로 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 전투에서 벌써 또 한 번 민주당이 패색이 짙다. 이걸 자인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사 탄핵에 관한 한 이원석의 시간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고요. 퇴근길에도 만나고 회의에서도 이 문제 언급하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